사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1장 과학으로 읽는 뉴스. 3. 비트코인, 비트코인. 2018년 초 실로 광풍이 일었습니다.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외쳤으니까요.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의례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존 화폐 경제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잘못 투자하면 빚더미에 깔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간 상업 거래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부분과 경제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비트코인이란 현재 전자상거래 구조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은행을 통한 온라인 송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합니다.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온라인 시스템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은행 서버도 가끔 해킹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모든 것을 제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사용자가 직접 연결되는 탈중앙 방식인 P2P 기술의 탄생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비트코인 개발자는 소문만 무성할 뿐 정체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개발자가 만든 가상의 화폐이며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컴퓨터에서만 존재합니다. 개발자는 이 화폐 데이터의 소유와 교환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전체 시스템을 중앙 집권적이 아닌 분권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새롭게 생성되는 비트코인이나 사용자 간의 비트코인 교환은 모두 거래 내역에 기록됩니다. 이 거래 기록을 통해 개개인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후 거래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거래 기록을 비트코인 사용자 모두가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10분에 한 번씩 거래 기록이 갱신되고 이 정보를 모든 사용자가 공유합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컴퓨터 속의 거래 기록을 바꿔봤자 다른 수많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옳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국지적인 해킹이나 정보 조작은 금방 무용지물이 됩니다. 물론 이 거래 내역은 철저히 암호화되므로 본인의 거래 내역만 개인 패스워드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누군가가 모든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10분 단위로 모아 데이터 처리를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암호를 풀어야 완료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래 기록을 모아 정리에 성공하면 그 보상으로 시스템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게 되는데 이 기록 정리를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채굴 과정에서 암호를 풀려면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고 암호풀이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상받으려는 전문 채굴 업체도 여럿 등장했는데 싼 전기료와 대규모 고성능 컴퓨터가 필수 요소입니다. 10분마다 정리된 거래 기록은 블록이라 불리며 시간 순으로 쌓인 블록이 마치 일렬로 연결된 듯 보인다 하여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개발자가 꿈꾼 비트코인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B가 A에게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A는 B에게 판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특정량 달라고 합니다. B는 비트코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비트코인 송금으로 A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확인한 A는 물건을 B에게 줍니다. B가 A에게 준 비트코인 송금 내역은 앞에서 말한 거래 내역에 기록되고 누군가의 채굴을 통해서 거래 내역 블록으로 완성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은 좀 더 쓰기 편한 화폐로 환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은 A가 C에게서 물건을 사고 싶지만 C가 아직 비트코인을 받지 않는다면 A는 비트코인을 원화 혹은 달러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예를 든 B도 만약 거래 시에 비트코인이 없다면 기존 화폐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사야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널리 사용되는 화폐를 연결하는 곳이 비트코인 거래소입니다. 이곳에 계좌를 만들어 원화 혹은 달러 등의 돈을 예치하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살 수 있습니다.
투기인가? 투자인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거래소의 역할입니다. 많은 사용자가 거래소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무관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대리로 소유하며 사용자는 언제라도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얻으려 합니다. 관련 규제와 법률이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익명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하경제 자금의 유통 경로가 될 수도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 회피용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투기 광풍으로 몰아넣고 사라진 기술이 될지 아니면 여러 단점을 보완하여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좋은 기술은 반드시 살아남아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해줄 거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니까요. 튤립으로 배우는 투기의 역사. 비트코인을 둘러싼 투기 경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과거 네덜란드에서 발생했던 튤립 투기 파동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튤립과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종류의 거래품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점이 꽤 많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가격이 갑자기 폭등합니다.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열려 아시아의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자본이 축적되어 상업이 발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터키가 원산지인 튤립이 네덜란드로 유입된 뒤 가격이 오르고 사재기도 벌어졌습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자 많은 이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튤립 한 송이 가격이 당시 숭늉공의 10년 소득에 맞먹을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튤립 가격이 1637년 갑자기 폭락합니다. 버블이 꺼진 겁니다. 튤립 투자금이 튤립 생산에 원활히 투입되지 않으니 버블이 꺼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 미래 가격을 점치기 어렵습니다. 이는 새로운 재화나 신기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래 가격이 쉽게 예상되는 재화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프린터용 종이를 만드는 산업을 생각해 봅시다. 5년 뒤에 나올 프린터용 종이 가격은 어떨까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종이 생산에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세상을 바꿀 최첨단 종이가 나올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비트코인이 목표로 하는 전자상거래는 어떤가요? 누구나 이 전자상거래가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얼마나 더 커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보안 문제라는 큰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기술 발전이 필요한 영역이죠. 다시 튤립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덜란드에 갓 들어온 튤립도 그 미래 가치를 정확히 짚어내기 어려웠겠죠. 미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작물이기도 했고 게다가 네덜란드에는 없던 꽃이었으니까요. 튤립은 알뿌리를 심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꽃을 피우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하지만 알뿌리가 아닌 씨를 심어 꽃을 보려면 3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죠. 비트코인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개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씨를 심고 오래 기다려야 튤립꽃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많은 전기와 오랜 시간을 들여야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채굴 작업과 비슷합니다. 튤립 투기는 원예 기술 향상에 공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의 과열 양상이 과연 이 신기술을 우리가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더불어 역사에 남은 경제 버블로는 영국 사우스시 버블이 있습니다.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남미 무역 독점권이 있던 회사 사우스시의 주식을 사고 팔아 큰 수익을 올립니다. 뉴턴은 같은 회사에 다시 투자했으나 주식 폭락으로 원금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해당 주식 가격은
4개월 만에 약 8배가 오르고 그 뒤 3개월 만에 원래 수준으로 폭락했으니 전형적인 투기였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지만 사람들의 투기 심리는 알기 어려웠나 봅니다. 비트코인 채굴과 컴퓨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달한 2018년 당시 갑자기 컴퓨터 그래픽카드가 많이 팔리고 그래픽카드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작업을 통해 새롭게 생성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는 간단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컴퓨터 CPU는 대개 연산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산은 CPU가 하지 않고 다른 부분이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위한 연산은 특정 종류의 단순 계산이 많고 CPU는 다양한 종류의 계산을 두루두루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띄우기 위해 컴퓨터에는 그래픽 카드라는 것이 내장되어 있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직접 사칙 연산을 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계산은 계산기에 맡기고 우리의 뇌는 좀 더 어려운 작업에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의 뇌는 GPU라고 부릅니다. 화면이 컬러로 바뀌고 화소수도 높아지고 3차원 영상을 이용한 게임도 등장하면서 GPU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는 GPU를 디스플레이가 아닌 다른 계산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영상 처리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PU가 쉴 때는 다른 계산 작업도 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기만 쓰던 우리가 성능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더 복잡하고 힘든 일을 컴퓨터에게 맡기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채굴에 GPU를 사용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에는 병렬 계산법도 사용됩니다. 긴 계산을 조각으로 나누어 여러 개의 GPU에 하나씩 할당한 뒤 계산 결과를 나중에 합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병렬로 수십 개 연결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전문 업체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성능이 강력한 슈퍼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어떨까요? 슈퍼컴퓨터 자체가 워낙 비싸고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소나 국가기관이 관리합니다. 외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슈퍼컴퓨터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걸린 연구원, 학생 등의 사례가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슈퍼컴퓨터로는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암호화 기술.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 암호를 푸는 작업이 포함되듯이 전자상거래처럼 보안이 필요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항상 암호화 작업이 수행됩니다. 정보 전달 과정에서 누군가 그 정보를 빼내더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도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적국의 눈을 피해 아군에게 비밀 지령을 내리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암호키를 이용해 문서를 암호화합니다. 예컨대 알파벳을 순서대로 쓰고 각 알파벳을 같은 수만큼 오른쪽으로 옮기는 암호법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암호키가 E라면 A는 두 알파벳 뒤인 C로 바뀌고 B는 D가 됩니다. 따라서 WATER, water라는 단어는 YCVGT가 됩니다. 암호화된 단어를 원래 단어로 해독하려면 암호키를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시저 암호라고 알려진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대칭키 암호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래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암호키와 다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암호키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암호화를 수행한 사람은 같은 키로 만들어진 다른 암호 문서를 해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와 C에게 같은 암호 키를 주고 암호 문자를 보내라고 했다면 C가 보낸 암호 문서를 B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모든 문서 송수신 관계에서 다른 암호 키를 사용해야 합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현재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보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호 표준은 RSA2048입니다.
대표적인 비대칭 키 암호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암호 키가 두 개입니다. 암호화할 때 쓰는 키와 해독할 때 쓰는 키가 다릅니다. 해독할 때 쓰는 키는 사용자가 따로 보관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암호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되어도 보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개 키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수학의 한 줄기인 정수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과 자기 자신만으로만 나뉘는 수를 소수라고 하는데요. 2, 3, 5, 7과 같은 수입니다. 아주 큰 두 소수를 곱해 더 큰 숫자를 만들면 그 숫자만으로는 원래의 두 소수를 계산해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만든 암호법이 RSA2048입니다. 사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컴퓨터 성능이 매우 좋으면 암호가 뚫릴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 편리한 면도 있지만 더 긴 암호를 사용하는 새로운 암호화 표준으로 바꿔야 하는 불편함도 생깁니다. 현재 사용하는 RSA2048도 컴퓨터의 성능 향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들이 암호키 없이도 해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롭게 설정한 표준입니다. 계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양자 컴퓨터가 실현되면 암호화 방법에도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